안녕하세요. 똥손으로 일상을 그려내는 드로잉 로그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엉뚱방탕입니다. 오늘 영상은 선과 양동이 채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예전에 가끔씩 이게 영상에서 다뤄졌지만 지금 와서 선과 양동이 채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 기존 영상에서 어디에서 이 설명을 자세하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말 사이즈, 아이패드 단말 사이즈 그대로 만들었어요. 저와 똑같이 단말 사이즈로 하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펜의 크기, 또 확장, 틈 닫기 이런 것들이 아마 동일하게 연습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레이어, 두 개의 레이어가 나타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레이어는 선이 그려지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레이어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톱니를 누르고 이름 부분을 누른 후에 이 이름을 선으로 바꿔볼게요. 선.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또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시킬게요. 플러스를 누르고 컬러 레이어.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의 이름은 채색으로 바꿀게요. 톱니바퀴를 누르고 이름 부분을 눌러서 기존의 이름을 지운 후에 채색. 다 되었으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선과 채색 레이어는 채색 레이어가 선 레이어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색 레이어를 꾹 눌러서 튀어 오른 것 같을 때 이렇게 끌고 내려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으면 이제 채색 레이어를 놓으세요. 채색 레이어보다 선 레이어가 위에 있어줘야 선으로 그려진 것들이 나중에 채색을 입혀도 사라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레이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림 그릴 때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나 확인하면서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선 레이어를 선택하고 브러쉬의 에어브러쉬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해요. 저 에어브러쉬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의 크기는 20. 그 다음 색은 빨강, 그리고 가장 위쪽 3분의 2쯤 되는 빨강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딸기의 몸통, 울퉁불퉁하네요. 그리고 딸기의 꼭지는 초록색, 그리고 중간쯤 위치한 색으로 꼭지를 그려볼게요. 그렸습니다. 이제 색을 칠할게요. 그러면 채색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채색 레이어, 그리고 양동이 도구. 지금은 이미 초록색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꼭지부터 칠해 볼게요.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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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이 되네요. 이번엔 몸통을 칠해 볼게요. 곧바로 그냥 빨강에 아까 3분의 2 정도 색깔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콕. 네온 사인처럼 보이죠? 이게 왜 이러냐면 에어브러쉬는 처음에 칠할 때부터도 가장자리가 매우 번져 있는 브러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러쉬로 선을 그리고 난 후에 양동이 도구로 딸기 색깔을 칠하자라고 이 흰 부분을 탁 찍으면 이 흰 부분의 양동이가 쫙 퍼지면서 똑같은 색깔끼리 일단 쫙 색을 이렇게 입혀버려요. 그런데 가다가 여기에서 다른 색을 만나면 멈춰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에어브러쉬는 여기 부분이 가장 진하고 서서히 흐려져서 여기까지 계속 흐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딸기의 이 빨강색은 가다가 흰색만 쭉 칠하고 가던 중에 살짝 다른 색깔을 만나자마자 정지! 하고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만약에 이런 식의 채색이 나는 무척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딸기를 그려볼게요. 두 번째 딸기는 제가 이런 그림 그릴 때 가장 권하는 브러쉬인 자, 브러쉬로 가서 펜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펜 브러쉬의 설정에 가서 사이즈를 12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펜 선택하시고 사이즈 12.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선이 흔들흔들 이렇게 많이 떨리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손 떨림 보정을 저는 12로 했어요. 필요에 따라 더 높이셔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딸기를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초록색 꼭지를 그려볼게요. 자, 그렸어요. 자, 색을 칠할 겁니다. 자, 양동이로 바로 칠하면 안 되죠. 레이어가 채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양동이로 꼭지부터 칠하겠습니다. 지금 꼭지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칠했어요. 깨끗하게 칠해지죠? 여기 에어브러쉬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온 사인 같은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확장 2이기 때문에 약간 선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서 빈틈없이 보이도록 칠해질 거예요. 자, 문제는 딸기 색깔을 칠할 거예요. 만약에 딸기 색깔을 아무 색깔이나 선택해서 칠하면 선과 색이 다르다고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으로 그렸던 딸기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스포이드 딸기 색깔을 콕 찍어서 여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 확인하세요. 그리고 양동이 선택된 상태로 콕. 자, 이러니까 깨끗하게 칠해졌죠? C도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브러쉬로 돌아가서 C가 약간 빨강보다 조금 더 노랑빛으로 가니까 약간 더 내려와서 여기 있는 색깔보다 조금 더 밝게 간 후에 콕 찍어보죠. 선과 선이 알맞게 간격이 떨어져 있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딸기를 그렸어요. 선과 색을 칠했을 때 같은 색의 선과 같은 색의 색을 칠했기 때문에 서로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칠해지죠. 이번에 세 번째는 테두리 선을 남겨볼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에 가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검정색으로 눈에 잘 띄게 해볼게요. 자, 검정색으로 해서 딸기를 한번 몸통을 그려봅니다. 딸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양동이로 색을 칠할 거예요. 또 잊은 건 아니죠. 채색 선택하고 칠해야 돼요. 자, 확장의 관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을 12로 했잖아요. 확장을 빨강색을 여기 입힐 때 확장을 0으로 해서 입혀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빨강색을 그대로 칠하겠어요.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되죠? 스포이드 찍어서 찍으면 돼요. 깨끗하게 칠해진 것 같죠? 그런데 확대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엔티엘리어싱 때문인데 검정색으로 깨끗하게 칠했지만 이 검정색도 잘 보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회색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강색도 가다가 다른 색깔이네 라고 확인되면 거기에서부터 멈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의 경계와 빨강색의 경계가 완벽하게 서로 깨끗하게 맞지 않고 약간 덜 맞아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확장을 2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딸기의 붉은색을 양동이로 채색 레이어에다 칠합니다. 자, 이제 확대해 볼게요. 아까 봤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꼭지를 칠할게요. 꼭지도 스포이드로 꼭지를 찍어서 가지고 온 후에 양동이로 찍으면 그대로 꼭지 끝. 자, 그리고 밝은 주황색으로 실을 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됐네. 자, 이렇게 칠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딸기를 그려볼게요. 이거와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자, 선을 그릴 거니까 레이어 선을 선택하고, 자, 딸기를 그려봅니다. 그리고 또 꼭지를 이렇게 그렸어요. 똑같이 자, 양동이로 채색 레이어에다 칠합니다. 이번엔 확장을 높일 거예요. 확장을 6으로 할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2밖에 안 했는데 여기서 6을 할 거예요. 그리고 6으로 해서 칠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무 차이를 못 보실 거예요. 콩콩콩콩 차이가 뭐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죠? 자, 요거 두 개는 똑같은 형식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선으로 그리고 채색을 했고, 그 다음에 확장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그려진 선을 제가 꺼볼게요. 끄면 이렇게 보여요. 선이 있을 때와 선이 없을 때, 선이, 자, 요거와 요거 차이를 잘 보세요. 아까 초록색을 칠할 때 그리고 빨강색을 칠할 때 확장 2를 했기 때문에 이 빨강색이 가다가 검정색을 만나서 멈춘 후에 여기서 지정된, 아까 양동이 확장에 지정된 숫자 2만큼 2픽셀 더 뽀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록색을 칠할 때에도 딱 칠했을 때 검정색이다 만나면 거기서 2픽셀 또독 조금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초록색과 이쪽 초록색이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검정색 테두리 때문에 그게 뭔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검정색의 테두리를 잠깐 치우면, 아, 이렇게 되어 있던 거구나, 검정색 안쪽으로 약간 더 들어왔구나 라고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6을 했잖아요. 초록색을 칠했을 때 초록색이 가다가 검정색 선을 만나요. 그리고 6픽셀 더 가자 라고 해서 쭈르륵 가요. 그런데 선의 굵기가 12이다 보니까 6픽셀이면 선이 거의 중심까지 가겠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칠했을 때 쭉 가서 검정색이다 만나요. 그리고 확장 6이니까 6만큼 안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이 중간쯤 가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선을 치워보면 그 두 선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확장이 6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선이 얼마 두께의 선을 쓰는지에 따라서 확장을 알맞게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이렇게 그려진 선을 없애려고 할 때, 선을 없앨 때 이 두 개의 색깔이 만나게 할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지에 따라서 확장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의 그림 중에 종종 테두리 선을 없앤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테두리 선을 없애려고 처음부터 생각하셨다면 내가 선 두께 얼마를 쓸지와 그 다음에 그 선 두께를 나중에
채색했을 때 이만큼까지 들어가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확장 수치를 써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 넘으면 더 좋아요. 제가 선의 두께를 12 두께의 선을 썼을 때와 제가 선의 두께를 만약 5 두께의 선을 썼을 때, 자, 요거는 12이고 이건 5입니다. 선의 두께가. 그러면 양동이로 색을 칠할 때 확장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자, 잘 보세요. 이쪽에서 확장 6으로 칠해지던 색은 다른 색을 만나는 순간 여기서 멈추게 되지만 확장이 6으로 되어 있으니까 6픽셀 더 전진해서 이만큼까지 가게 될 거예요. 선의 굵기가 10이니까 중간까지 가겠죠? 이번엔 이쪽 부분에서 칠한 색이 확장 6으로 쭉 가면 다른 색깔을 딱 만나서 멈추자 라고 한 상태에서 6픽셀을 더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두 색은 여기서 거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선을 치워봐도 이쪽 색깔과 이쪽 색깔이 딱 만나는 걸 거의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 두께가 5다 그러면 확장을 얼마 하면 좋을까요? 2.5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5인 경우엔 이쪽에서 양동이로 색을 입힐 때 다른 색깔을 만나면 여기서 2.5가 아니라 중간 넘도록 해야 되니까 3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확장 3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색이 쭉 칠해지면서 다른 색을 만났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또 3픽셀을 전진할 거예요. 먼저 칠한 색이 나중에 칠한 색에게 약간 먹히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선을 치워보면 두 개의 색이 빈틈없이 잘 만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과 양동이 채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과 채색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서 특히 확장,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봄이다 보니까 딸기가 많이 나서 저는 집에서 딸기를 많이 먹고 있어요. 봄이니까. 자, 여러분도 딸기 많이 드시고 건강한 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